서준우는 6시간째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속초행 고속도로는 한산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밥연구소의 시장 가치는 이미 3천억을 넘어섰습니다. 반찬 정기구독 서비스로 시작한 스타트업이 이제는 대기업의 인수 제한을 고민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속초의 전통 젓갈 제조업체를 인수하여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차량이 바닷가 근처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200m를 안내했습니다. 100m에 비친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8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호에서 서준우로 개명한 후 그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대학 검정고시, 독학사, 창업까지 과거를 지우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낡은 2층 목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다 풍경이라는 간판이 달린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주변의 허름한 건물들과는 달리 예술적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창가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나무 벤치와 테이블이 아기자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 쇼윈도에는 흑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고요한 바다, 새벽 안개 속 등대까지 모든 사진에는 작가의 시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차를 마치고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 점퍼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카메라의 각도를 이리저리 조절하며 건물의 전경을 담아내는 모습이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소녀는 카메라에서 눈을 떼고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 눈빛은 20년 전 보육원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관찰력과 예술가의 감성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서준우 님이시죠?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실내는 바다 내음과 은은한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흑백 사진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순간, 갈매기가 날아오르는 찰나, 일출 직전의 어스름한 바다까지 모든 사진에는 깊이 있는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소녀는 자신의 작품도 보여주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은 놀라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창가에 걸린 빨래, 커피잔을 닦는 손길, 햇살이 비치는 계단까지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예술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준우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으로 향했습니다. 거친 파도와 절벽, 그 위로 날아가는 새들의 움직임이 연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체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선의 흐름, 명암의 대비, 구도의 잡는 방식까지 마치 20년 전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로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진을 가르쳐 주셨죠. 그림은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도윤의 말에 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유전된다 해도 이 정도의 일치는 불가능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여자는 분명 한지원이었습니다. 18년 전
보육원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외모보다 눈빛을 더 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도 준우를 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도윤은 의아한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김민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름은 18년 전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개명을 하고 새 삶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보육원의 마지막 날, 아무런 인사도 없이 떠나온 그날로 도윤의 눈빛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원과 자신을 번갈아 보는 그 눈빛에서 준우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윤의 나이, 그림체의 일치, 그리고 지원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이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의 보육원은 늘 바빴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아침 식사 당번, 등교 준비까지 모든 일과가 시간표처럼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김민호에게는 그 시간표를 벗어난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미술실에서 보내는 새벽 시간, 그리고 지원과 함께하는 저녁 산책이었습니다. 보육원 3층 미술실은 민호의 아지트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만의 세계를 그렸습니다. 거친 파도와 절벽, 그 위로 날아가는 새들. 미술 선생님은 그의 그림에서 독특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미대 입시를 권유했고 민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원은 그런 민호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등교 전 미술실에 따뜻한 코코아를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자신도 카메라를 들고 새벽 풍경을 찍으러 다닌다고 예술가의 아침은 다르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 웃음소리를 스케치북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남들이 모르는 세계를 공유하는 동지 같았습니다. 지원은 사진으로, 민호는 그림으로 각자의 시선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이면 바닷가로 나가 해 뜨는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지원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민호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며 서로 다른 예술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키스는 여름밤이었습니다. 보육원 옥상에서 별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원은 민호의 스케치북에 시를 적어주었고 민호는 지원의 사진 아래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민호는 자신의 생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18살이 되는 순간 보육원을 나가야 한다는 규칙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원장은 그를 불러 앉혔습니다. 자립지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검정고시 학원이나 기술교육원을 추천했습니다. 미대 입시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민호는 지원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짐을 싸서 나온 것은 이별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지원의 책상에 그림 한 장을 남겼습니다. 둘이 본 마지막 일출 풍경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잘 지내라는 짧은 메시지만 적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세워두었습니다. 지원은 일주일 후에야 민호의 부재를 실감했습니다. 새벽 미술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구토와 어지러움이 시작되었고 병원은 잔인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임신 8주, 17살의 지원은 진료실에서 나오며 온 세상이 적으로 돌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입양을 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완강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였던 자신이 또 다른 생명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를 찾는 일은 절박했습니다. 지원은 교복을 입은 채로 서울 시내 보육원들을 돌았습니다. 퇴소자 명단을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문의했습니다. 경찰서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김민호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름을 바꾸었다는 사실은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지원의 상황은 절박해졌습니다. 보육원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장은 미혼모 보호시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는 순간 학업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원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겨울 지원은 작은 옥탑방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헐렁한 유니폼을 고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입덧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카메라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임신한 자신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언젠가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006년 봄, 지원은 혼자서 진통을 견뎌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카메라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의사는 보호자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8살 미혼모에게는 카메라만이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12시간의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번갈아가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지원은 자신의 탯줄도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닌 이제 자신이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무게감이었습니다. 신생아실의 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는 분명 민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카메라를 꺼내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언젠가 아이에게 보여줄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이름은 도윤이라고 지었습니다. 길을 찾아 빛날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간호사는 도윤이의 아버지 이름을 물었습니다.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였습니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민호라는 이름을 적으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공백으로 남겼습니다. 도윤이는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오롯이 자신만의. 옥탑방으로 돌아온 첫날은 지옥이었습니다. 젖병 소독도 기저귀 갈기도 서툴렀습니다. 한밤중에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며 지원은 수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카메라는 놓지 않았습니다. 도윤이의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뒤집기에 성공한 날, 첫 이유식을 먹은 날, 첫 걸음마를 뗀 날까지. 낮에는 도윤이를 업고 일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이는 등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밤이면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도윤이는 계산대 아래 작은 담요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동정과 멸시가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윤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자 세상은 그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옥상 화분 사이를 뛰어다니고 골목길의 고양이를 쫓아다녔습니다. 지원은 그런 아들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도윤이가 3살이 되던 해 지원은 아들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까만 크레파스로 벽에 그림을 그리는 도윤이의 손놀림이 낯익었습니다. 선의 흐름,
그림자를 표현하는 방식까지 마치 어린 시절의 민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장은 가정환경 조사서를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직업난을 비워두자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도윤이는 입소대기 명단 맨 아래로 밀렸습니다. 지원은 그날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속초행 버스를 탈 때 도윤이는 5살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기억이라고는 좁은 옥탑방과 편의점 계산대 아래 담요뿐이었습니다. 지원은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넓은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 거라고. 도윤이는 엄마의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닷가 게스트하우스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폐업 직전이었지만 지원의 눈에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적금을 깨고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낡은 가구들을 직접 수리했고 벽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도윤이는 그런 엄마를 돕겠다며 작은 망치를 들고 다녔습니다. 김민호는 서준우가 되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6,000원짜리 순대국밥으로 하루를 버티며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식당 배달을,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면 독학사 교재를 펼쳤습니다. 1시간이라도 더 공부하기 위해 편의점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바로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20살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21살에 독학사를 땄습니다. 경영학 전공이었습니다. 그림은 잊었습니다. 예술은 사치였습니다. 이력서에는 학벌 대신 경험을 채웠습니다. 배달 음식점 창업과 실패, 편의점 야간 매니저, 도시락, 체인점 점장까지 모든 실패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30에 집밥연구소를 창업했습니다. 자본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빼고 남은 자립지원금 300과 대출금 700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배달까지 했습니다. 식재료비를 아끼려고 새벽 시장을 뒤졌고 전기세를 줄이려고 영업이 끝난 식당 주방을 빌렸습니다. 전화기에는 3개의 번호만 저장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배달대행업체, 그리고 세무사 번호였습니다. 인맥도 취미도 사치였습니다. 오직 일만 했습니다. 집은 월세방이었고 차는 중고 포터였습니다. 모든 수익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전환점은 은행원의 실수였습니다. 대출 만기를 착각한 은행이 독촉장을 발송했고 뉴스에 실렸습니다. 청년 사업가의 선전, 은행의 실수로 위기. 그 기사는 정부 지원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었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35세 첫 투자를 받았습니다. 50억이었습니다. 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고객 취향을 분석하고 전국산지 직송으로 원가를 낮췄습니다. 매출은 1,000억을 돌파했고 직원은 300명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김민호의 그림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준우는 완벽했습니다. 한편 속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게스트하우스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작가의 시선으로 꾸민 공간은 색달랐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흑백 사진들은 게스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감각은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8살의 나이에도 투숙객 응대를 돕고 어머니의 사진 작업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의 미적 감각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바닷가를 누비는 모습은 어린 시절 지원과 닮아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2층 도윤이의 방에는 드로잉북이 쌓여갔습니다. 파도와 절벽,
새들의 움직임이 종이 위에서 살아 숨쉬었습니다. 지원은 그 그림들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도윤이의 타고난 재능은 분명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겨울 아침의 찬 공기가 게스트하우스를 감쌌습니다. 준우는 창틀에 맺힌 서리를 바라보며 밤새 뒤척인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에는 자신의 피가 흐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서 준우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도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20살의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스케치북을 바라보는 각도, 연필을 쥐는 손가락의 모양, 지우개로 명암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스케치북 위로 겨울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정교한 캐릭터 드로잉이 가득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전사의 근육 하나하나가 살아있었고 마법사의 망토주름은 바람을 품고 있었으며 궁수의 시위를 당기는 손끝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모사가 아닌 창조의 흔적이었습니다. 지원이 주방에서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등 뒤에 서서 아들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이 나오려는 것을 참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의 재능은 이제 감출 수 없는 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DNA가 빚어낸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준우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세상을 그림으로 담아내려는 예술가의 열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0살의 김민호가 그랬듯이 도윤도 선과 면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식당을 채웠습니다. 지원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바다는 차갑게 일렁였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준우는 도윤의 스케치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묵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지원의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등교 시간을 알렸고 아들은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겨진 식당에는 겨울 아침의 차가운 긴장감만이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이 두 사람의 과거를 무언으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찢으려다 찢지 못한, 불태우려다 불태우지 못한 사진이었습니다. 17의 자신과 18의 민호가 보육원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은 민호가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준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은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를 바래게 만들었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선명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던 순간 민호가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던 온기,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자던 약속까지. 준우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18살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림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그날부터 그림은 사치가 되었고 지원과의 약속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서준우 씨는 성공하셨더군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고아 출신 청년 사업가의 성공 신화라고. 지원의 말에는 18년의 고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꺼냈습니다. 단체 사진 속 도윤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참석하는 졸업식 날 도윤은 혼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도윤이가 처음 아버지를 물었을 때가 5살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아빠가 있는데 자신은 왜 없냐고. 그때 저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고 도윤이는 매년 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우는 자신의 발밑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8년간 쌓아온 서준우라는 존재가 한순간에 와해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민호 씨를 미치도록 찾아다녔습니다. 보육원, 주민센터, 경찰서까지. 하지만 김민호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지원은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도윤의 성장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베넷병원에서 찍은 사진부터 첫 돌, 첫 걸음마, 어린이집 입학식까지 모든 순간에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18배 미혼모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분만대에 누워있을 때 손 하나 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 아래서 잠든 아기를 달래던 밤들, 등에 아이를 업고 설거지를 하던 새벽들, 혼자서 이유식을 만들어가며 울던 순간들. 그녀의 모든 시간은 도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섰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났다며 가방을 내려놓는 아들의 모습에 지원과 준우는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의 붉어진 눈가를 보았습니다. 방과 후 미술 수업을 듣고 온 도윤의 스케치북에는 새로운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그림을 보시더니 미대 실기를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도윤의 말에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민호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창의력, 색채감, 구도 잡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의 사진 한 장을 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20살의 자신이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보육원 미술실에서 그린 드로잉들을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와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네요. 도윤의 말은 폭탄과 같았습니다. 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15살 소년 앞에서 38의 기업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이란 걸 이제야 알았구나.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준우가 들고 있는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준우의 옛 그림과 자신의 그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의 비밀이 여기 있었군요. 하늘나라에 계시다던 아버지가.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5해 동안 아들의 인생에서 지워진 자신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지원은 아들의 등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오래 숨겨두어서.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어른의 이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15해를 홀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고단함도 이제야 돌아온 아버지의 후회도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우리 모두. 도윤의 한마디에
준우와 지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곳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만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바다가 보였습니다. 차가운 파도는 이제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월의 속초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공사는 한 달째 진행 중이었습니다. 1층은 카페 겸 갤러리로 2층은 숙소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였습니다. 준우는 매주 금요일이면 서울에서 속초로 내려왔습니다. 주말마다 공사 현장을 살피고 도윤의 미술학원을 알아보고 지원과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도윤의 재능은 날이 갈수록 빛났습니다. 미술학원 원장은 도윤의 실력이 이미 미대 입시반 수준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방과 후면 도윤은 게스트하우스 카페에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준우는 옆에 앉아 아들의 그림을 보며 조언했습니다. 지원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갤러리의 첫 전시회는 지원의 사진전이었습니다. 바다 풍경이라는 제목 아래 15년간의 기록이 전시되었습니다. 도윤의 성장 과정, 게스트하우스의 일상, 속초의 사계절이 흑백 프레임 속에 담겼습니다. 준우는 사진 속에서 자신이 놓친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갤러리 한쪽 벽면은 도윤의 스케치로 채워졌습니다. 아들의 상상력이 만든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게임 캐릭터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방문객들은 도윤의 나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15소년의 그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완성도였습니다. 준우는 서울 본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속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은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이제는 돈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5해를 잃어버린 아들과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홀로 견뎌낸 지원과의 약속이 그것이었습니다. 지원은 갤러리 카페의 벽면을 장식할 새로운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봄비에 젖은 바다를 배경으로 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 타이머를 맞추고 달려와 찍은 사진이라 어색했지만 그래서 더욱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방과 후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손님들의 커피를 내리고 주말이면 사진 촬영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준우는 아들의 스케치북을 보며 자신의 20살을 떠올렸습니다. 포기했던 꿈이 아들을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게스트하우스 겸 갤러리 카페 바다 풍경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속초의 봄바다는 따스했습니다. 첫날부터 입소문이 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원의 사진과 도윤의 그림이 만들어낸 공간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적시는 힘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카운터에서 음료를 만들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꿈은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아들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지원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첫날의 피로를 풀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갤러리를 열고 싶다고. 엄마의 사진과 자신의 그림, 그리고 아빠의 옛 스케치들로 채우고 싶다고. 준우와 지원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말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도윤은 미대 입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카페 한켠에 마련된 작업실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우는 매주 서울의 입시 학원 정보를 가져왔고 지원은
아들의 늦은 작업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도윤의 입시 포트폴리오는 게임 캐릭터 시리즈였습니다. 파도와 바람을 닮은 전사들, 속초의 일출을 담은 마법사들, 겨울 바다의 신비로움을 표현한 궁수들. 그의 작품 속에는 아버지의 예술혼과 어머니의 감성이 녹아 있었습니다. 입시학원 선생님들은 그의 재능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원의 사진전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바다 풍경이라는 제목 아래 15회의 기록이 전시되었습니다. 도윤의 성장 과정, 게스트하우스의 일상, 속초의 사계절이 흑백 프레임 속에 담겼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비록 타이머로 찍어 어색했지만 세 사람의 미소는 진실되었습니다. 도윤의 책상 위에는 2개의 액자가 놓였습니다. 하나는 17살의 지원과 18살의 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난 봄에 찍은 세 사람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 두 사진을 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